반갑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우연찮게 누구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살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작은 방 하나 구해서 이제 월세로 살았겠죠.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딘지 제가 물어봤어요. 저 동네 저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표를 그때 세웠어요. 내가 5년 이내에 저 집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5년 이내에 그 집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내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퇴근할 때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일부러 그 동네를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야, 씨, 내가 무조건 저기 간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갔는 것 같아요. 그냥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가구를 가져왔는데 지방에 있는 다가구예요. 아직까지는 다가구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뜨거워지고 좀 더 온기가 퍼져야 돼요. 그러면 다가구는 인기가 조금 떨어져요. 그때 되면 이제 아파트 투자할까 다가구를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뭐 나야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수익률이 좋은 다가구 오면 그쪽에 입찰을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아파트가 서울을 기점으로 서울 주요 지역들이 너무 급등했죠. 그리고 그 온기가 신축급에서 준신축 그리고 구축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서 그 온기가 쭉쭉쭉 퍼지고 있죠. 우리 어릴 때 콩국수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온기가 점점점 퍼져야 돼요. 쭉 퍼지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쫙 다 퍼지면 엄마들이 말아서 손칼국수 만들어 주시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아파트 온기 좀 더 퍼져야 돼요. 그러면 다가구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가져오는 이 물건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역대급 수익률입니다. 역대급 수익률.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 그러면 아파트와 아무 상관없이 역대급 수익률로 엄청난 만족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물건 준비할 때 우리 현주 쌤이 오셨는데 우리 현주 쌤도 자기 투자금 한 1억으로 한 달에 월세 수익이 한 400만 원 나오는 다가구를 하나 갖고 계시는데 당연히 경매로 받으셨겠죠. 내 거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더 좋네? 하면서 갔어요. 다가구라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가 임장을 다니시다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 조금 수익률이 좋은 것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수익률이 좋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 자금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기다리냐면 뭔가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지만 내가 투자하겠다는 뭔가의 확실한 기준점을 갖고 물건이 나오는 것마다 다 알아보다 보면 분명히 1년에 두세 번의 기회는 꼭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조금 성급하게 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기다렸으면 차라리 저 물건 할 걸 이럴 정도로 수익률이 좋은 물건이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보도록 할게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거고 토지가 55평이고 건물은 96평 그리고 감정가는 8억 300에 시작하는 거고 한번 유찰되어서 6억 4천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신축급이에요. 건물은 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방수 문제 때문에. 요즘 건물을 한번 지으면 30년, 40년, 50년 가야 되는데 안에는 내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밖에는 리모델링 하려면 진짜 차라리 다 갈아엎고 새로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장재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분들은 외장재를 제일 비싼 조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방수 문제나 내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좋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 물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축에 말할 게 없이 깔끔한 물건이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층이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1.5룸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고 그러면 또 2층을 보도록 할게요. 2층은 201호, 301호, 2층, 3층은 같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201호, 301호, 202호, 302호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2층과 3층은 각각 룸이 5개고 1층은 방이 4개인데 하나가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층은 요 보신 것처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상가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상가주택의 장점이 뭘까요? 상가주택은 다가구보다는 대출 비율이 더 높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이런 물건을 꼭 하고 싶다 이러면 다가구를 보시면 안 되고 상가주택을 보셔야 된다. 그래야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또 나중에 내가 매도할 때도 다가구는 대출 승계가 안 돼요. 사는 사람이. 그런데 상가주택은 사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물건이다. 그 다음 볼게요. 말소 기준은 2020년 12월 23일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기상 권리도 깨끗한데 이 물건조차도 보시면 대부분 임차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세 사기 물건인 것 같은데 다가구는 계획적으로 전세 사기를 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인도 피해자요, 세입자도 피해자인 물건인 것 같아요. 주인이 고의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물건을 정성껏 지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물건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겠죠. 호수, 가구수, 세대수가 있는데 가구수가 몇 개? 14가구로 되어 있고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1층 다중, 2층 다중, 3층 다중, 4층 2종 거린 생활시설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층이 투룸으로 꾸며져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면 주인세도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가보진 않았어요. 현장 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내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무실은 100% 아니고 원룸 2개로 만들어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평수로 봤을 때는 주인 세대 들어갈 수 있는 평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룸으로 2개로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네이버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면 앞에는 이런 산업단지가 있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충북대학교가 있어요. 청주라 그러면 일자리가 많기로 유명한 동네가 청주고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게 또 청주고 그리고 청주라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도시로 배웠어요? 교육의 도시다. 청주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는 대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인구들도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다? 충북 청주이다. 그리고 충북 청주는 충북의 중심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북에서는 청주가 대장 도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자리와 학교가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다가구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여기가 지방이고 신축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동네고 우리 해당 물건 주위에도 보면 구축은 많지만 우리 거면 제일 신축이에요. 내게 2020년식이고 2022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내게 2015년식이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주위에 있는 물건과 나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물건이. 그런데 여기는 주위에는 다 구축이고 내 것만 신축이에요. 그러면 새가 잘 나갈까요? 잘 안 나갈까요? 1등으로 나갑니다. 무조건. 어디든지 가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신축급들이 1등으로 무조건 세가 빠져요. 금액 상관없이 세가 빠지는 게 무조건 신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축은 구축들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 가신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부터 호텔이 빠지지 저렴한 방부터 절대 안 빠져요. 그만큼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가구를 보실 때도 항상 그 지역에서 내 물건의 위치, 나의 계급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해당 물건은 이 지역에서는 대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수요는 이 산단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과 학생들이 그런 분들이 오시는 지역이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물건이 이제 월세가 얼마인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정도 컨디션의 물건조차도 없어요. 구축들은 조금 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신축은 매물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500에 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신축들은. 45만 원이 관리비 포함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확인해 보니까 관리비 포함하면 500에 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룸이 총 몇 개죠? 14개에서 위에 근린생활시설 한 2개 정도 만든다 그러면
16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수익률표를 보면 감정가 8억 300이고 최저가는 6억 4천, 그리고 매매 시세는 저희들이 감정가 정도로 파악했어요. 주위에 확인해 보니까 감정가 정도에 얼마 전에 거래됐는 것도 있고, 우리 정도 연식에 우리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방 다가구를 내가 낙찰받으면 나중에 팔릴까 의구심을 들 겁니다. 그거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인 게, 팔릴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다가구가 거래가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낙찰받고 2년, 3년 보유하다가 매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총 보증금은 300 기준을 잡았을 때는 4,800에 월세가 토탈 했을 때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가보다는 좀 더 높게 해서 6억 9천을 입찰가를 기준으로 잡고 입찰 정액은 1,000만 원씩 했어요. 6억 9천, 7억, 7억 1천, 7억 2천 이렇게 하고 이전 비용을 3%. 왜 3% 했어요? 위에 건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건생이 1층이냐 4층이냐는 취등록서에서 차이 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천만 다행인 게 4층이다. 그렇게 해서 이전 비용을 3% 잡고 명도 수리비는 1,000만 원 잡았어요. 대출 비율을 85% 잡고 이자율을 5.3%. 지금 자서하시면 다가구는 5.3% 나와요. 5.3% 했을 때 그냥 한 7억 2천 정도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가정하면 내 주머니에 1억 3,9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입찰 보시려면. 그리고 보증금 4,800만 원을 내가 회수하면 실질적인 이 물건에 대해서 9,160만 원이 투자되는 거고, 한 달에 월세가 얼마 나온다? 449만 원. 약 450만 원 정도 월세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물론 관리비는 빼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비는 많이 안 나와요. 수도세하고 전기세, 그리고 복도 청소하고 분리수거 해주시는 분 인건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1억도 안 되는 돈 투자해서 내가 한 달에 약 다 공제하고 400만 원 정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이제 곧 퇴직을 앞둔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노후에 대한 자금을 준비를 많이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스펙이 되는 물건을 가져간다 그러면 향후 10년 정도는 내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왜? 주위에서 가장 대장 신축 다가구이기 때문에, 또 주위에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 정도 하나 갖고 있는다 그러면 내가 퇴직하더라도 다 공제하고도 4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뭐 내가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저는 이렇게 사례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조금 공유해드렸고, 다가구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이런 분들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건물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사면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고 사고 하는 물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물건을 많이 보시고 기준점을 갖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투자를 하셔야지만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멋 모르고 그냥 하나 뚝딱 낙찰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았죠? 박수는 안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오신 분이 계신 겁니다. 청주는 건물값 빼먹는 동네 아닌가요? 자, 제가 이게 뭔가를 하면 댓글에나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남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단점이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단점 속에서 내가 장점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신탁 공매에 대해서 라이브를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하는 것도 보니까 안 해봤으니까 이런 분은 이런 얘기 하시구나. 물론 신탁 공매도 보면 수의 계약하는 물건은 다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물건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제육일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가격과 시장의 시세는 거의 똑같은 매물도 많아요. 때로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시세보다 더 높은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게 수익 나는 매물이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안 가지. 이런 물건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옥석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물건보다는 경쟁도 적고 옥석 가리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모든 물건이 거기서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청운군이랑 통합하면서 엄청 커졌죠. 역시 우리 호야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원래 청주시가 시군 통합됐어요. 옆에 있는 청운군하고 통합되면서 인구가 지금 거의 한 80만 명 정도 될걸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나도 청주 출신이지만 청주 다가구는 좀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실 분만 하시고 안 하실 분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 해야 우리한테 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따지면 서울에 있는 다가구도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물건을 바라보는 시야냐에 따라서 투자하실 분들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시장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몇 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공부하고 준비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오실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존해야지만 세상은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존해야지만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더낙찰 옥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